생글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남규입니다. 생글생글은 중고생 대상 경제시사 논술 전문 주간지로 2005년 7월 발행을 시작해서 매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글 기자가 된 여러분들을 예년 같았으면 저희 회사에 모셔서 만났어야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신종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도 세상도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생각하는 힘과 글쓰기의 능력은 여러분의 꿈을 펼쳐 나가는데 귀중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글 기자 활동이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뤄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글 기자 여러분,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건강 지키시고 학업에 더욱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글생글 학생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의 정태웅 연구위원입니다. 생글기자로 활동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며 다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전해 들으셨겠지만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스카이 등 명문대에 진학한 여러분들의 선배 생글 기자들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강연도 듣고 같이 게임도 즐기고 또 대입에 대한 꿀팁도 전해드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글 기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글 기자는 생글생글에 기사를 싣는 학생 기자입니다. 자신의 학교나 지역사회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기사를 써서 생글생글 지면에 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발간하는 생글생글에 싣게 되는 것이죠. 또래 중고교생이 공감할 만한 소재이거나 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널리 알려야 될 좋은 사례라든가 또는 글로벌한 이슈지만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든가 하는 모든 내용을 글로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 생글 기자는 작가 이회수 선생님을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 기사를 생글생글 지면에 반영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 기자가 되어서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고 그것을 글로 만들어서 생글생글이라는 지면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기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자판기에서 단추를 눌러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례들을 관찰해 봅시다. 예를 들어 MBTI 지수 검사를 하는데 왜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서 흥분하거나 그 점수 때문에 실망을 할까? 왜 부모님은 나에게 웹툰을 보지 못하게 하실까? 또 왜 세계의 환경론자들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기후 악당이라고 부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접근해가는 그런 것이 이제 기사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의문에 대해서 직접 부딪혀 가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예전에 누가 이런 과거에 그런 기사를 썼는가에 대해서 웹서핑을 할 수도 있겠고,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찰할 수도 있겠고, 또는 그 문제에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과 뭐 대화를 진행을 한다든가 질의응답을 한다든가 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경우에는 직접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내용, 충분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글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자들의 경우에는 이만큼 취재를 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핵심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만큼만 핵심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넷 기사와 달리 우리 신문 기사는 지면이라는 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핵심적인 요소를 다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생글 기자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 기자들처럼 그렇게 폭넓게 다 접근을 하거나 심지어 전문가를 만나서 멘트를 듣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학생 기자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사를 발굴하고 글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글을 쓰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른바 헤드라인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길냥이를 살린 광화문 고등학교 천사들, 친구들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일본 친구들이 전하는 K-팝 아이돌의 위험, 이런 식의 제목만 잘 뽑아도 내가 쓰려고 하는 기사의 60에서 70%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그 제목을 잡아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의 시작이 제목이라면 마무리는 누가 그 글을 썼나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바이라인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기사의 말미에 누가 썼다라는 거하고 이메일 주소 정도 들어갑니다만, 생글 기자 여러분은 이름과 자신의 소속 학교, 학년,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다 기재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신문에서도 그 기사에 바이라인을 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사는 우리 한국경제신문이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러다 보니 기자들이 적당히 쓰거나 혹은 틀린 내용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이름을 달아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기자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내용을, 더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기사의 신뢰도 더 높아지고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으로 기사를 쓴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기사를 쓸 때 바이라인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헤드라인과 바이라인을 쓴다면 그 내용을 이제 담아줘야 되겠죠. 내용을 담을 때 가급적이면 2가지 이상의 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MBTI 지수가 80에서 60 사이로 나오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든가 하면 그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그런 내용도 또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내용을 채워나가면 충분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파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JPG 파일로 보내주십시오. BMP나 PNG 파일로 보내면 저희가 편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찍은 사진이어야 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찍지 못한 사진이라서 남의 사진을 인용한다고 했을 땐 그 출처가 어딘지, 예를 들어 홈페이지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했다라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남의 글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글을 써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남의 글을 인용한다고 할 때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줘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글을 가급적 단문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글을 길게 쓰다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했다가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결국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 문장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다 보면 글이 막 복잡해지고 주어와 수어가 헷갈리면서 결국에는 정확한 이해를 못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문장을 썼으면 좋겠고요. 아주 중요한 이슈라든가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라면 쉼표 하나 정도 해가지고 본문을 쓰더라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단문으로 글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논술 신문인 생글생글은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니 수치를 중시하게 됩니다. 숫자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글이 더욱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고교생의 체질량 지수가 지난해 평균 24.9였는데 올해는 25.1로 높아졌다. 25 넘어서부터는 이제 과체중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좀 과체중 상태에 접어들었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코로나19 발생 전에 서울 양재천에 다녀온 사람들이 평균 500명 선이었는데 최근에는 평균 900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사람들이 밀폐된 실내보다는 탁 트인 야외 활동을 하는 게 많아지는 거구나 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숫자가 기사에 들어간다면 그 기사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인용할 때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잘못되었을 때는 안 쓰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2번, 3번 확인해서 숫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이나 지명, 외국의 도시 이름이나 회사 이름 같은 것들을 인용할 때도 내가 제대로 인용하고 있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인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논쟁이 될 만한 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색이 짙은 내용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생글 기자는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분량입니다. 아래의 한글 기준으로 한다면 13포인트로 작성했을 때 A4 용지 한 장을 꽉 채우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제목과 바이라인 같은 걸 단다고 하면 A4 용지 한 장을 조금 넘어서겠죠. 그런데 저에게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쓰신 중에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건 삭제를 하고 또는 내용이 좀 장황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중간중간을 잘라서 버리면서 하나로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6매보다 조금 길게 보내주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A4 용지 2번째 장에 4분의 1 내지 5분의 1까지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글은 반드시 평서문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였다 혹은 했다로 더 줄여주면 좋겠죠. 되었습니다는 마찬가지로 됐다,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짧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면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가급적이면 글자 수를 좀 줄여보자라는 그런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 자체는 이제 객관적인 내용을 담다 보니까 그런 경어체보다는 평서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보낼 때는 시차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25 전쟁 기념일을 맞아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보냈는데 저희가 편집을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지면 제작을 하다 보면 이미 그 기사를 넣을 때가 되면 6.25가 지난 시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사는 아예 싣지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있는 이슈로 글을 써주시든가 아니면 아예 시간 이슈와 관계없는 무관한 이슈로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생글 기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하게 될 역할과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강연 내용으로 부족한 부분은 화상회의나 또는 카톡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